이혼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다. 결혼과 이혼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다. 2004년 봄, 나는 1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했다. 그건 내 삶의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 이혼이 힘든 결정인 이유는 그 일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이혼 과정에서 어른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은 두 사람이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 책임이 없는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겪게 하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가혹한 일이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고민하며 불면의 밤을 보낸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기다리기를 반복한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어느 날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느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모들은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깊은 고민과 인내의 결과로 결정한 이혼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반드시 좋은 선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혼 후의 삶은 밝고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일 때가 많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 어떤 결정을 한 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몰랐던 자신을 알고 교훈을 얻으면 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혼은 이혼을 선택한 사람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는 좀 더 나은 현실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이혼할 때 갈등을 멈추고 서로 존중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혼하며 모든 결혼 생활을 끝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지나간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 모두를 내려놓아야 한다. 어떤 상처가 있었건 지난 일을 더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서로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고 사는 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된다. 이혼 후까지 아이에게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혼은 과거의 부부는 죽고 자녀의 부모로서만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도록 하자. 그 인식은 자녀뿐 아니라 부모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도 꼭 필요한 생각이다. 이혼했다면 어떻게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혼의 목적은 없다. 또 이혼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려면 이혼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 나는 이혼하며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이혼을 단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절차 정도로만 이해했다. 난 이혼하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추스르기도 미숙했으니 아이의 마음을 살필 세심함이 부족했던 건 당연하다. 나는 부모의 이혼을 겪는 어린 자녀의 감정이 어떤지,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사전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이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았다. 참 후회스럽고 두고두고 미안한 일이다. 그때는 자녀에 관한 내 판단과 행동이 전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했다.
무지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때 좀 더 이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대처했더라면 아이의 마음을 덜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혼 후 달라진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이혼 후의 생활과 정서를 표현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문화가 표현하는 이혼 후의 삶은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또 나보다 먼저 이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고자 이혼자의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임에서도 이혼 전후의 불안정한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는 어려웠다. 이혼한 사람은 많지만 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가 부족했고 솔직한 대화 분위기도 찾기 어려웠다. 서점에 가서 이혼에 관련한 책을 찾아보아도 이혼 사례집이나 절차를 다룬 책이 대부분이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강의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복한 이혼 생활, 성공적인 이혼 이후의 삶을 강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16년 전, 그때 느꼈던 이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 수준과 그에 적응하는 모습은 지금도 큰 차이가 없다. 이혼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이혼에 있어 법적인 절차는 최소한의 과정일 뿐이다. 불행한 결혼을 법률적으로 끝낸다 해서 지난 관계와 상처받은 감정이 동시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이혼의 모습은 겉모습일 뿐이다. 우리는 형식적 이혼인 법률적 이혼을 넘어 이혼에 담아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녀 양육에 임하는 것이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혼에는 분명 행복한 이혼과 불행한 이혼이 있다. 성공적인 이혼과 실패한 이혼도 있다. 이혼한 부모는 누구나 자신의 자녀를 더욱 사랑으로 감싸고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모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감정 표현이 미숙한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은 결혼보다 어렵다. 누군가 이 말에 반대할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가 깊은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이혼이 더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더욱 이혼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나와 자녀의 마음을 현명하게 보살펴야 한다. 부모의 감정을 소진시키고 아이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생각과 행동을 멈춰야 한다. 이혼은 결혼이 끝난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행한 결말이지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한 도전이다. 우리는 후자의 관점에서 이혼을 이해해야 한다. 이혼을 아는 만큼, 이해하고 준비하는 만큼 나와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 부디 이 책이 이혼 후 밝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께 지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석원.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에요. 제목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 글 정석원, 이북 출판사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작가님이 자신의 아픔, 자신이 고민하며 지내왔던 그 힘겨운 시간들을 굉장히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 겪어오면서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이혼이라는 그런 커다란 일을 아이와 함께 겪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이혼은 둘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 뭐 이혼 장려 뭐 전혀 이런 책은 아닌데 그만큼 아픔에 대한 배움, 그 이후에 남겨진 상처 회복. 그런데 그게 내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반쪽의 역할이겠지만 그게 반쪽이 가진 또 온전한 한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로서의 그런 바른 역할들 등등에 대해서 책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 첫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사실상 그거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별이라는 거는 그게 꼭 이혼이든 사별이든 어떤 연유로 홀러서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간에 굉장한 아픔이죠. 굉장한 슬픔이고 그리고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어떻게 다시 마무리를 할 것이며 그 다음 남겨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인지, 또 스스로 어떻게 일어서서 어떠한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뭐 커플이나 뭐 이런 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좀 권해주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그 부부간에서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건강한 부분들을 줄 수가 없듯이 스스로가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바로 설 수 있어야 또 함께 하는 삶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도 또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책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대처하는 주변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부분이에요. 소개해 드릴게요. 외도, 폭력, 도박, 시댁 식구의 무시, 경제적인 파탄 등 무엇이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가 있었다.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에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도 했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살라고 조언했을까? 아마도 그렇게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건 옛날 얘기다. 20여 년 동안 높은 이혼율을 경험한 우리 사회는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혼을 해야 하나? 라는 비판보다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이해의 시선이 많아졌다. 힘들더라도 참고 버티면 아이도 잘 크고 다 잘 될 거야. 참다 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말은 더 이상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다. 간혹 직장 후배들이 남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결심했다고 고백할 때가 있다. 눈물을 글썽이며 쏟아놓는
그들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나 또한 참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차마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참고 고민한 끝에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결혼할 때 난 몇 년쯤에 이혼할 거야 라고 예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혼할 줄 알았다면 누가 결혼을 하겠는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그 변수가 나쁜 결과를 초래해 이혼으로 이어진 것이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가 실수를 반복했고 그런 실수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점점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됐다. 깊은 고민도 해보았지만 마침내 당신과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혼을 결심한다. 이혼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경험한다. 주변 지인이 이혼한 사실을 알고 무심코 왜 이혼했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궁금한 마음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 그 깊은 고민과 속사정을 몇 마디 말로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혼한 사람에게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깊은 고민이 있다. 그가 자신의 이혼 배경을 담담히 얘기할 때까지는 묻지 말자. 아픈 상처를 굳이 헤집어 놓아서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궁금한 마음을 덮어두는 것이 낫다. 그냥 그럴 때는 고생 많았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혼하면 많은 것이 변한다. 그 변화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혼 전후에는 심리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폭넓은 조언이 필요하다. 특히 이혼 전후 자녀의 감정 변화와 부모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어떻게 배려하고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부모와 자녀의 적응을 돕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도 거의 없다. 그런 이유로 이혼 전후에는 답답할 때가 많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다. 이혼 후 달라진 상황에 잘 적응하고 빨리 안정을 찾으려면 이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이혼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 내면적 변화에 대하여. 첫 번째, 이혼 가정의 아이들은 줄어든 부모의 보살핌으로 인해 불안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 후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전업주부인 엄마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엄마들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오랜 시간 살림을 하던 엄마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볼 여유를 갖기가 어려워진다. 당연히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이 줄어듦에 따라 외로움을 느낀다. 이런 여건 속에 자녀들은 경우에 따라 소극적인 성향이 강해지기도 한다. 물론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츰 적응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혼자 애쓰고 버텨야 한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아이들은 이혼이란 변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 한쪽 부모가 집을 나가야 하는지, 집을 나간 부모와는 왜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녀는 이혼이란 상황이 그저 두려울 뿐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지면 자녀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감정 자체를 거부하고 느끼지 않으려고 현실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비켜가기 위해 감정을 배제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회피적 대처 습관은 경우에 따라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서 무표정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찍 철이 들고 남의 아픔에 더 민감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 후 자신과 같이 살게 된 엄마 혹은 아빠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를 돕고자 집안 살림을 돕거나 동생을 챙기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한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래 집단보다 빠른 경제적 자립을 꿈꾸기도 한다. 어린 시절 겪은 어려움이 자녀를 일찍 철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일찍 철이 든 자녀들은 자신이 이미 겪은 아픔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조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극복하는 과정은 몹시 힘들고 아프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자녀와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자녀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간혹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자녀 모르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는 더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가 이혼 소식을 빨리 접하고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평생 노력할 것을 알려줘야 한다. 양육에 대해 얘기할 때 자녀는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집을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매일 보던 부모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은 자녀에게 불안감을 갖게 한다. 부모의 이혼 사실을 들은 후 자녀는 자신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몹시 두렵다. 자녀에게는 부모 모두의 보살핌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부부관계는 끝내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변함없이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혼 후의 삶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여기에서 경제 생활의 안정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현실이다. 경제 문제는 이혼 후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자녀의 양육,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이혼 후 모든 생활 변화의 밑바탕에 경제적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자녀의 양육도 불안정해진다. 이혼 후 자신을 걱정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일단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럼 돈이 없으면 이혼 후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다. 또 풍족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다만 경제적 안정은 삶의 중요한 걱정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점이다. 나라에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그 이듬해 이혼자의 숫자가 급증한다.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빈곤이 가정의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다.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만 확보해도 이혼 후 삶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된다. 이혼 후 좀 더 안정적인 경제적 여건을 만들려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여러모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능력을 인정받아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업주부였다면 자신의 적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직업에 도전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은 이혼 이후의 삶만을 위한 목표는 아니다. 요즘은 오랜 결혼 생활 후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워 다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개발과 경제 생활의 안정은 삶의 행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단순히 이혼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자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경제적 안정은 이혼 후 성취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목표다. 이 부분이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나와 또 내 아이, 가족들에 대한 그런 안정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스스로 마음가짐이나 다시 새롭게 다가온 삶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도 이런 경제적 안정, 경제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아까 여기 프롤로그에서도 나와 있듯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이전에 지내왔던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냥 동시에 같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좋은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소제목인데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한 용서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용서는 어려운 단어다.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까지 하루가 채 안 걸리기도 하고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일은 어쩌면 평생의 노력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숭고한 단어가 용서지만 성경에서 말하듯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놀라운 실천만이 용서는 아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용서는 상대방의 실수를 내가 직접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벌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을 어찌 신뢰하겠는가?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상대방에 대한 지적과 처벌을 세상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벌주고 갚아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언젠가는 세상에서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을 것이므로 내가 하는 응징을 포기하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다.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과 갈등이 있어도 용서는 가능하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냥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벌주고 응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 그게 무슨 용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런 용서는 너무 쉬워서 용서라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인격적인 모멸감을 준 사람을 직접 벌주지 않고 세상의 순리에 맡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응징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에 대한 처벌을 세상의 순리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용서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힘든 일이라면 안 하면 그만 아닌가? 직접 응징하려는 마음을 가진다 해서 대놓고 벌을 줄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힘든 용서를 속으로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다. 복수는 원수를 갚는 일이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피해를 자신의 주도로 되돌려주는 것이 복수다. 사람이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려는 강렬한 복수심을 갖게 되면 자신이 먼저 지치고 괴롭다. 감정적인 에너지를 심하게 소모하게 된다. 복수심을 갖는 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복수심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고 더 강해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함을 당한 주인공이 복수의 칼을 갈고 상황을 반전시켜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일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갖는 것, 그것은 자신을 무척 괴롭게 한다. 당연하다. 상처는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데 그걸 복수심으로 채찍질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 운동하다 다친 발목을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심한 운동을 하면 상처만 커질 뿐이다. 상처받은 마음은 쉬게 해주어야 한다. 억울함을 갚아주기 위해 불면의 밤을 보내지 말고 그냥 세상의 순리에 맡겨야 마음이 쉴 수 있다. 증오의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용서의 시작이다. 용서는 과거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찾는 과정이다. 이혼은 아픈 기억과 상처를 남긴다. 문제는 그 존속기간이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이혼의 아픔을 다시 씻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5년, 아니 10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혼 후 여유롭고 강해지려면 상대를 용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 용서에 대한 부분은요, 꼭 이렇게, 이 책의 주제가 이렇게 이혼 후의 삶을, 이혼 후의 삶을 토대로 한, 그러한 책이지만, 이 용서에 대한 관한 부분은 꼭 초점이, 이런 부부관계, 이미 헤어진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다른 인간관계를 통한 상처들 있잖아요. 그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에 한번 이 글귀들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책도 결국은 나의 성장인 거죠. 내 내면의 성장, 내 안에 있는 아픔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리고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또 사회인으로서의 나의 관점,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 또 남겨진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줄지,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네,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 네, 글 정석원, 이북 출판사였어요. 네, 오늘도 좋은 책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까지도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